당신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였던 모든 순간, 그건 우연이 아니다. 말투, 표정, 태도 하나하나가 당신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왔다. 하지만 오늘 그 치욕의 굴레를 깨부술 시간이다. 이 글에서 당신은 단 몇 초 만에 상대의 태도를 뒤집고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학의 절대 법칙을 알게 될 것이다. 준비됐는가? 이제 당신의 존재감을 바꾸는 전쟁이 시작된다. 타인의 무례한 말이나 놀림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핵심 원칙이다. 누군가가 기분 나쁜 농담을 던지거나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면 그 순간 웃어넘기거나 애써 무시하는 태도는 오히려 자신을 약자로 만드는 신호가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반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대꾸도 못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굳히게 되고 그 이후로는 무례함이 점점 더 심해진다. 반대로 듣자마자 단호하고 날카롭게 되받아치는 한마디는 상대의 기세를 꺾고 당신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각인시킨다. 굳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과격한 언사를 쓸 필요는 없다. 짧고 강한 어조, 그리고 단호한 표정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몇 분, 몇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반격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 자리에서 즉시 주저없이 반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은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렸다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되고 이후 무례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 결국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침묵은 장기적으로 더 큰 상처를 낳지만 짧고 단호한 반격은 한 번에 판을 뒤집는 힘을 가진다. 상대방의 무례한 말에 즉각적으로 센스 있는 반격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말로 대받아칠 수 없다면 최소한 눈빛으로라도 대응해야 한다. 상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10초 정도 강하게 응시하라. 이때 눈을 피하거나 시선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표정과 눈빛 속에서 나는 이 상황이 불쾌하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적 반격은 언어보다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상대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든다. 중요한 점은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얼굴 근육이 과도하게 경직되거나 분노로 일그러지면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차갑고 단단한 눈빛, 그리고 미묘하게 굳은 표정이 이상적이다. 말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에도 이런 비언어적 대응만으로 충분히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관계에서 당신이 주도권을 잡는 기초가 된다. 상대의 의견에 분명히 동의할 수 없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감을 지우는 행위다. 인간관계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반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확실한 논리나 자료가 없다면 억지로 맞서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근거 없는 반론은 횡설수설로 이어져 신뢰를 떨어뜨리고 상대가 당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 특히 상대가 쉽게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경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반론을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반론은 가능하면 해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목소리 크기나 말의 속도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한 논리와 절제된 어조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보이며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지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는 인상까지 줄 수 있다.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신경질을 부리거나 작은 실수에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태도는 당신을 결코 강하게 보이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속 좁고 여유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뿐이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면 작은 규범 위반이나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눈 감아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너그러운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폭넓고 안정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일일이 트집을 잡고 화를 낸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까다롭고 피곤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관계의 질은 급격히 악화된다.
특히 금방 흥분하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은 정신적으로 약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해석된다.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짜증을 내는 행동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진정한 강자는 사소한 불편과 불만을 내면에서 조용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며, 이런 태도야말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 번째 방패가 된다. 첫인상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옷차림과 외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내면이 외면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인간관계에선 시각적인 인상이 먼저 작용하고 그 후에야 내면이 평가된다. 경박하고 조급해 보이는 복장, 나이에 맞지 않는 촌스러운 색상,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당신을 가볍게 보게 만든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경력과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애송이 취급을 당한다면 평소 복장과 색채 감각이 당신의 나이와 지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나이에 맞는 혹은 약간 연상으로 보이게 하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스타일이 권장된다. 복장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다. 깔끔하고 절제된 패션은 말없이도 자신감과 권위를 드러내며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대화에서 설득력과 권위를 확보하려면 말의 내용만큼이나 자세와 표정이 중요하다. 비스듬히 기대앉거나 흐느적거리는 몸짓으로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상대방에게는 건방지거나 성의 없는 인상만 남는다. 반대로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단정한 자세에 엄숙한 표정을 더하면 설령 대화 내용이 단순하거나 가벼워도 그 말은 훨씬 무게감 있게 전달된다. 자세는 발성에도 직결되므로 구부정하게 앉아 말하면 목소리가 탁해지고 힘이 실리지 않아 자신감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반면 바른 자세로 말하면 목소리가 명확해지고 단어 하나하나가 힘을 얻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대화 전에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는 것만큼 어떻게 말할지, 즉 몸의 각도, 시선, 표정, 손동작까지 연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바른 자세와 안정된 시선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넘어 당신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신이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한 취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적이고 세련된 분야의 취미는 당신을 단숨에 고급스럽고 범접하기 어려운 이미지로 만든다. 그러나 이 취미는 범위가 넓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매우 좁고 특화된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이라면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모두 아우를 필요 없이 특정 시대와 특정 작곡가 한 명에 깊게 파고드는 편이 좋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취미가 있다가 아니라 전문적인 조예가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해밍웨이나 셰익스피어처럼 누구나 아는 작가보다는 작품 수가 적지만 강렬한 족적을 남긴 작가를 선택해 전작을 섭렵하면 예술적 안목과 지성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취미가 나를 다른 사람과 확실히 구분짓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얕은 지식이 드러날 정도로 흥분하는 것은 금물이다. 적당한 시점에만 꺼내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받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전략이다. 유행에 대한 태도는 나이를 먹을수록 신중해야 한다. 최신 트렌드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는 자연스럽지만 연륜이 있는 사람에게는 경박하고 가벼운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유행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나이에 걸맞는 절제된 반응과 고전적 가치에 대한 조예를 드러내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고전, 클래식,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속이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또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피하려면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무지하다는 티를 내기보다 알고 있지만 확인 차원에서 묻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대화를 주도하면서도 은근히 우위에 서게 하며 당신을 쉽게 판단하거나 얕잡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결국 유행은 잠시 스쳐가지만 고전적 품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말과 행동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핵심 조건이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어휘와 세련된 화술을 구사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번에 신뢰를 잃는다. 입 밖에 낸 말은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 언행일치의 사람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는 태도는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리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구축한다. 세상에는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과 불필요하게 맞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것은 감정 소모와 관계 악화를 불러올 뿐이다. 인생에는 굳이 이길 필요가 없는 순간이 있으며 그때는 이기는 대신 상처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대의 신념을 말로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논박은 멈추고 신속하게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주도권을 지는 방법이다. 세상에 비치는 이미지는 결국 말투와 대화의 방식에서 결정된다. 아무리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사람이라도 경솔한 한마디로 그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타인이 느끼는 인상이 극적으로 달라진다. 가벼운 잡담이라도 표현 방식과 어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혹은 얕잡아 보일 수도 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순간마다 전략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한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주도하면서도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고 단단한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목소리의 높낮이, 속도, 단어 선택 하나까지 세심하게 조율하면 설령 내용이 평범해도 듣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결국 진짜 강자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방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이 새기셨습니까? 세상은 강한 자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시험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시험당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당신의 격을 결정합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지금 배운 법칙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세상 누구도 impudently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지혜의 지도였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납시다.